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교과서 268페이지에 있는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는 무엇일까? 그래서 자원 분포와 소비 실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바탕이기 때문에 뭐 따로 필기할 거는 크게 없지만 여러분들 잘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혹시 통신 상태에 따라서 끊어지거나 잘 튕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영상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에너지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를 교과서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한답니다. 뭐 때문에? 자원 확보와 수급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것 또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의 소유과, 개발권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로에 대한 것 때문에 또 수송관, 그죠? 수송을 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가스나 석유를 관을 통해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설치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수송로 상에 위치한 해협, 해협은 좁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좁은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운하와 같은 시설 통행 때문에 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뭐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자원민족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 면접 문제에 자원민족주의가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자원민족주의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연자원은 산출국가에 속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원 생산국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펙이라는 단체 들어봤죠? 쌤이 이거 적으려고 했는데 펜이 어디 가버렸죠? 펜이 사라지네요. 오펙 OPEC라고 하는 석유 산유국, 석유 수출국 기구죠. 그죠?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석유의 생산량을 가지고 원유 가격을 조절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간다 싶으면 생산을 좀 줄여가지고 즉 공급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높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름 가격이 높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에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나라 거는 맞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자원민족주의로 확산이 되더라. 지금 어제 뉴스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요소수 디젤 자동차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는 그런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 90%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 의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한국 아니 중국과 호주의 그런 그 갈등 때문에 석탄 갈등 때문에 피해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석탄 수출이 안 된다, 요소의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요소가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원을 어떻게 보면 무기화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국가 간의 갈등,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이 갈등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과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책에 보면 그 여러 지역의 갈등 상황을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동중국해부터 먼저 볼게요. 뭐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봤죠.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은 다오위다오 섬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중국 땅이다 원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주변에 그 섬 주변에 있는 이 천연자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북극해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 북극에 인접한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또 미국이죠. 여기 또 캐나다죠. 또 그린란드, 또 덴마크죠. 그리고 이 유럽의 노르웨이, 이 5개 나라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지금 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유권 분쟁이 또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중국해도 있는데요.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필리핀, 브루나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고요. 석유 대국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아주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는 거죠. 어디로 갈 수 있는, 동북아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점유하냐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카스피해는 이 대륙 중간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그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카스피해 주변에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 카스피해 안에 또 원유가 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유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또 석유관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포클랜드 제도, 이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포클랜드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영국이 왜 지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문제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가장 그 국가 간의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서 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산업은 계속 발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더라. 하지만 자원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 유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자원은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부족해질 거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산업을 돌릴 수가 없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소비의 증가에 따라서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경제랑도 연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자원 개발과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도 있다.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 땅을 파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또는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더라. 그래서 생물종이 감소할 수 있고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산성비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심화되는 건 위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죠. 자원 소비는 계속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고갈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일단 마지막입니다. 자원 소비량의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소비하는 우리 나라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살펴봤습니다만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었죠. 근데 그런 나라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 발달 수준의 차이를 내서 소비량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빈곤 지역의 주민들은, 선생님이 오타가 났네요.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다. 왜? 전기를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기를 못 쓴다는 거는 난방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음식 섭취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가 걸린다거나 그런 건강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지다 보니까 지역 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마지막에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여기 이 자원을 둘러싼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뭐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은 다 나갔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편을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또 이거는 탑재를 한다고 했죠. 내셔널 지그래픽에. 그래서 꼭 이 슬라이드 같으면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